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경황쌤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엑셀 2023년 7월달 정기검정 A형 풀이 실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자 환경에서는요,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더블클릭.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수험번호는 수험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험표 꼭 들고 가셔야 되고요, 신분증 들고 가셔야 되고, 볼펜 안자로 들고 가셔야 돼요. 세 가지. 자, 수험번호 입력한 이 수험번호를 복사하셨다가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면 빠릅니다. 확인, 예, 확인.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고, 감독쌤이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수험자 PC 조작할 수 없다는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봐요. 엑셀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엑셀 문제지. 파워포인트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파워포인트 문제지. 감독쌤이 문제지 다 배포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 조작해서 활성화시켜줍니다. 자동으로. 감독자 PC에서요.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 키세요. 엑셀은 엑셀 2016 버전만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새 통합 문서 선택하시고, 자,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 배포받은 문제지에 수험자 유의사항은 고정적인 요구 조건 두 가지. 답안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그리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폰 이름입니다. F12번 기능키, 가장 기능키 중에 숫자값 높은 키,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세요. F12번 기능키.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붙여넣기 하시고, 빼기 본인 성함. 저장 클릭해서 답안 저장하시고, 그리고 답안 전송 프로그램 선택, 답안 전송 버튼 눌러서 답안 전송 대화상자 실행되면 존재 있음으로 확인하시고, 답안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성공이라고 뜨면 요거 닫기 누른 다음에 작업하시고 또 수정 저장한 다음 답안 전송 주기적으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전송되어진 답안으로 채점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부분에서요, 엑셀에서는 두 가지, 모든 작업 시트의 A 연럽이는 1로 하라. 그리고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하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가 한 개니까 동그라미 플러스를 두 번 눌러요. 두 번 눌러서 시트 개수를 총 3개로 만들고, 첫 번째 시트 선택한 다음 연속 범위 선택할 때 Shift 키를 눌러요. Shift 키 누른 채 마지막 시트 3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3개의 시트가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어졌고요. 연속 선택이 되어지면 상단에 제목 표시 뒤에 대갈록 구름이 그룹이라고 추가적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모든 시트의 A 연럽이를 1로 하라. 현 상태에서 A 열에 마우스 포인트로 위치시키고 오렌지 버튼 누른 다음 연럽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1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자, 그리고 문제지 두 번째 페이지에 1작업 표서지 작성 및 값계산 부분에 첫 번째 조건에 보면은 모든 데이터 서식은 꼭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인데 다른 글꼴 굴림으로 요구를 변경할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요, A하고 1하고 만나는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3개의 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모든 셀이 선택이 되어지면 모든 시트의 모든 셀이 같이 선택되었으니까 글꼴 서체를 클릭한 다음에 굴림으로 문제 조건에 맞게끔 수정하시고 엔터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모든 셀 선택을 해제하고요, 시트 이름 수정합니다. 시트 1 더블 클릭 제1작업 엔터.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엔터.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그리고 첫 번째 시트 제1작업 시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해당 이 문제지 설명 문구에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놨으니까요, 정보학습 컴퓨터 자격증 카페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의 출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표 B4에서부터 제24 영역, 왼쪽 상단에 제목도형, 오른쪽 상단에 결제란. 문제지를 보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지 다운받으신 다음에
프린터로 인쇄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배포되는 문제지는 종이 문제지입니다. 네. 종이 문제지로서 A3 용지, A4 용지 2장 합쳐진 거, 네. 양면 인쇄지 1장 주어집니다. 자, B4셀에 입력할 내용은 관리번호, 그 다음에 CP-001 엔터, SK-001 엔터, CK-001 엔터, VH-001 엔터, SP-002 엔터, SH-003 엔터, VP-002 엔터, CK-003 엔터. 1일 렌탈료 전체 평균 엔터. 승용차 전월 예약 건수 합계. 차종 승용차 SUV 엔터.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첫 글자만 입력하고 엔터키. S 엔터, S 엔터. 아, 위에 이거 승합차네요. 네, 승합차. 승합 엔터, 승용 엔터. 오타 안 나게. 네, 됐죠? 차량 승용차 신형 K5 K5 엔터. 소렌토 엔터. 신형 소나타 엔터. 카니발 엔터. SM-QM6 엔터. 산타페 엔터. 스타리아 엔터. 그랜저 엔터. 연식 엔터. 2022년 엔터. 2020년 엔터. 2022년 엔터. 2020년 엔터. 2022년 엔터. 2021년 2021년 엔터. 갈로그램 3사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 한 셀에 두 줄 입력하는 셀이 2개 요구되어질 거예요. 문제 출제 그 유형이 그렇습니다. 1일 입력하고 한 셀 내에 두 번째 줄 입력할 때는 Alt 키를 누른 채 Enter 키를 눌러요. Alt 키를 누른 채 Enter 키. 네. 그렇게 해야 줄 바꿈이 됩니다. 강제로 Alt 누르고 엔터. 렌탈료 엔터. 0 심표 입력하지 않고 숫자값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8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60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00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10 하나 둘 셋 엔터. 90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05 엔터. 90 1 렌탈료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갈로 51 이상 갈로 닫고 엔터. 42000 엔터. 75000 엔터.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8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95 83 90 80. 자, 그 다음에 G의 13셀에 SUV 차량의 개수 다 입력합니다. SUV 차량의 개수 엔터. 차량 전월 예약 건수 엔터. 8 엔터. 6 엔터. 11 엔터. 8 엔터. 10 엔터. 7 5 7. H14셀의 내용 입력하지 마세요. H14셀 데이터 유효성으로 꼭 설정하게끔 요구가 되었습니다. 네. 주말 렌탈료 갈로그램에 1 입력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두 줄 입력하는 거. 1일 Alt키 누르고 엔터키. 렌탈료 마지막으로 J5셀 대여 지역 이렇게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문제의 조건에 명시되어져 있는 7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을 시키더라도 7가지 동그라미 요구 조건 충족시키더라도 이 결과치가 안 나와요.
이 결과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조건사항, 그러니까 저는 조건의 편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6가지 테두리 설정, 그 다음에 셀 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 이렇게 4군데, 그리고 X대각 사전 처리,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그 다음에 행 높이와 열 너비, 이렇게 6가지 조건의 편집. 네. 문제 출력 형태 요구 조건이 고정이니까 이대로 따라하세요. 먼저 테두리 설정으로서 B4에서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서 테두리 펼침 버튼의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의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맞춤에서요 수평 가운데 맞춤 아무데나 클릭 블록 해제하고요. B5에서부터 J12까지 B5에서부터 J12까지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지정하시고 떨어져 있는 4군데를 같이 선택을 할 거예요. 같이 병합 가운데 맞춤 적용할 텐데,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른 채 B14에서부터 D14와 F13, F14 그리고 G13부터 I13까지 선택한 다음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클릭 아무데나 클릭. 네, 각 요 4개의 네 병합 가운데 맞춤, 그리고 F13, F14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테두리 탭에서 우상향 좌상향 눌러가지고 X 모양 만들어줘요. 이렇게 확인. 그 다음 숫자 데이터만 블록 잡습니다. F5에서부터 H 12까지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꼭 여기 영역에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고 1000단 이상은 심표 적용돼 있거든요. 그래서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잡은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 요 심표를 적용합니다. 심표를 적용하게 되면 자, 위에가 회계로 바뀌었어요. 문제 조건에 보면 조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정렬은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지금 나머지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상태인데 회계를 오른쪽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적용한 이 범위 수평 정렬을 오른쪽으로, 가운데 돼 있는데 오른쪽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정, 행 높이 1행, 2행, 3행 3개 행 머리끌 블록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5로 합니다. 25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5를 몇 개 행 적용했느냐 3개 빼주면 22 무난합니다. 네, 22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너비가 요게 1일 렌탈료는 두 줄인데 잘 안 보이니까 14행과 15행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이 입력된 내용에 맞춰 행 높이가 약 이렇게 자동 조절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너비에 대해서는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열 너비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요. 머리글을 보면서 여기 머리글의 좌우 여백을 보면서 적당하게 수동으로 너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관리번호 약간만 넓게, 그 다음에 차종 좌우 너비를 보고 차량 많이 넓게, 연식 1일 렌탈료 좀 더 넓게, 1일 렌탈료 조금 더 넓게, 전월 여행 건수 HI 경계선 더블 클릭, 주말 렌탈료 좀 더 넓게, 대여 지역 좀 더 넓게, 이렇게 문제지에 좌우 여기 글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너비 보고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조건의 편집 끝났어요. 조건의 편집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서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 두 번째 요구사항은 첫 번째는 끝났고요. 모든 데이터 저장은 글꼴, 굴림의 11, 정렬, 숫자 외계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두 번째 제목에 대해서 사다리꼴 도형을 삽입한 다음에 그림 옵셋 오른쪽으로 설정하고 내용 입력한 다음에 글꼴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다리꼴 도형을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삽입합니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에 중간 단 있는 사다리꼴 여기서부터 G3 너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도형효과에서 그림자에 대한 조건이 꼭 주어져요. 네, 그림자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네, 옵셋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의 도형효과의 그림자 바깥쪽에 네 번째 거 이런 값 옵셋 오른쪽 선택. 내용 입력합니다. 부산 하나로 렌트카 대여 안내 테두리 선택하고요. 그리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요, 글꼴의 서체 굴림 크게 24, 글자 색깔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자,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설정했는데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도형 안에서의 내용물 정렬이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눌러줍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일단 세 번째 조건인 결제란을 작성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원본은 지워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결제란을 추천드리는 위치는 2작업 시트 2작업 시트의 C2부터 F3 영역에 만들게요. C2의 결제 담당 점장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 맞게 C2부터 C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요, 홈 탭의 글꼴 테두리 펼치 버튼 모든 테두리를 하시고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맞춤에서요 수평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결제가 요 병합되어 있으니까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맞춤에서 병합 가운데 맞춤 하고 Z자 밑으로 내려야 돼요. 가나 대역에서 화살표 네 세로 쓰기. 너비 높이 값 네 추천입니다. 네 C열 4 7.5 핵높이 17.5에 40 C열 마우스 오렌지 버튼 열너비 4 DEF 마우스 오렌지 버튼 열너비 7.5 이행 마우스 오렌지 버튼 핵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렌지 버튼 핵높이 40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네,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의 클립보드에 복사 여기 펼치 버튼 가위 밑에 있는 복사 펼치 버튼 그림으로 복사 선택합니다. 클릭.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그림으로 복사 어떻게 모양 화면 표시된 대로 형식은 그림 확인 복사됐어요. 1작업 시트에 H1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키 눌러도 되고요. 네, 오른쪽 맞추고요. 네,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이 상태로 좀 되겠네요. 요거 약간만 오른쪽 네, 문제지 보고 갈게. 원본 지워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 작업 시트에 C열부터 F열까지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그 다음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은 고정입니다. 네. 주황으로 채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주황으로 채우는 범위가 뭐 출력 형태를 보면 네, 표 머리글 영역 B3에서부터 네, J3과 차량 입력과 1일 렌탈료 입력된 네, 셀 B4에서부터 J4와 떨어져 있는 셀 가치 선택은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르고 차량 입력 셀과 1일 렌탈료 입력 셀 주황으로 채워라.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홈 탭의 글꼴에 채우기 깡통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세 번째 거 주황. 다음 유효성 검사에 대한 조건입니다. 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을 선택하시고요. 유효성은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내화 상자에 설정을 제한 대상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꾸시고요. 원본 입력량 클릭한 다음 문제수 요구하는 범위 영역 D5에서부터 D12 D의 5에서부터 D12까지 영역 블록 지정하시고 확인. 펼치 버튼 생겼고요. 눌러서 목록 중에서요 첫 번째 거 신형 K5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건 셀 서식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셀 서식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수 요구하는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 셀 서식은
블록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르와이 메뉴에서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표시 형식 탭 범주 중에 마지막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형식 입력란에다가 문제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는데 예시가 보면 50 심표 0001이니까 형식 목록의 네 번째 거 샵 심표 샵0 이렇게 하게 되면 천단위 구분기호 심표 적용하는 걸로 돼 있고 끝에 원 상따옴표 묶음 원을 여기다가 입력을 상따옴표 원 상따옴표 닫기 해서 샵 심표 샵0 상따옴표 원 상따옴표 닫기 예시를 보면 500 심표 0005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잘못 입력했네요. 확인 입력값이 50만이 아니라 출력 형태에서는 5만이다 그죠? 동그라미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자 5만 8만 5천 6만 10만 11만 9만 10만 5천 9만 됐죠? 됐네요. 자 그 다음 6번째까지 했고요. 7번째 H5에서부터 H12 영역 이름 정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H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을 블록 잡은 다음 요 이름 상자를 클릭을 해서 이름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름인 저널 예약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표서식은 끝났는데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결제란 뒤에 보면은 이게 배경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눈검선을 체크 해제하는 걸로 요 눈검선 체크 해제하는 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서식 1작업의 배점은 전체 배점이 240점입니다. 240점 중에 여기까지가 100점이에요. 나머지 140점 부분은 함수 문제 6문제하고 조건부 서식 각각 20점 차지합니다.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수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순차적으로 주말 렌탈료에 대한 조건은 1일 렌탈료 같은 행에는 1일 렌탈료 곱하기 115%를 계산을 하는데 반올림에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라운드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i의 5셀 선택하신 다음에 이꼴 함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함수로 그냥 입력하세요. 이름을 ROU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목록 떠요. 여기서 라운드로 더블 클릭 하시고 여기 그 숫자값 부분에다가 이 계산식을 직접 입력합니다. 같은 행에 있는 1인 렌탈료 입력셀 마우스로 꾹 F5셀 곱하기는 별표 Shift 8번 그리고 115% 이대로 입력하시고요. 아니면 FX 눌러가지고 여기 함수인수 대화상자 도움말을 얻어서 하셔도 되고요. 넘버 입력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함수인수 대화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FX 누르면 넘버 이 넘버 입력란에다가 같은 행에 있는 1일 렌탈료 곱하기 115%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릿수 표시 자릿수는 최종 표시 자릿수 반올림하면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00원은 1000 1000이잖아요. 1을 90도 마이너스 반식의 방향 90도는 빼기처럼 보이고 연계수 몇 개? 3개. 그래서 마이너스 3 입력했을 때 마이너스 3 하니까 57,500에서 58,000이라고 표시가 되면 맞죠?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하시고 확인. 해당 이 자동체맨들 요 점을 밑으로 내려서 12행까지 채우고 여기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여기 중간에 굵게 되니까 서식 없이 채워. 그리고 예시에서 보니까 천단위 구분기호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 심표 눌러가지고 천단위 구분기호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여 지역은 관리번호 두 번째 글자가 P면 부산역, K면 김해공항, 그 외에는 해운대구로 if하고 미담수 사용하라. 제2의 5셀 선택하고요. 판정은 if예요. 이꼴 if 갈로 열기 fx 클릭 if 함수 인도 대화상자의 로직 컨버터 테스트 부분에서요. 미드 함수 mid 갈로 열기 mid 갈로 열기 수식 입력줄에 있는 미드를 클릭 텍스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같은 행에 있는 관리번호 셀 마우스로 꾹 찍어가지고 텍스트 입력란에 B5가 입력되도록 하고 두 번째 글자 한 글자
해당 문자열에서 중간 단에 추출하는 게 미드인데 어디에서부터 두 번째부터 몇 글자 뽑아? 두 번째 글자가 P면 한 글자 요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CP-제로제로 1인 문자열에서 두 번째 한 글자 보면 P야. 자 다시 if를 클릭합니다. if 클릭. 추출되어진 문자가 순차적으로 P야. 네 여기 같으냐 equal 뭐와 P 문자 상따한 묶음으로 네 요렇게 P와 같아? 그러면 판정은 부산역으로 하라. 부산역으로 상따한 묶어줘야 돼요. 문자열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쪼개지니까 지금 입력한 수직 입력줄에 있는 이 equal 뒷부분에 있는 if를 블록 잡아가지고 복사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 또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셔도 되고 요게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부터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는 여러분들 익혀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작업 속도가 빨라요. 복사 붙여넣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를 블록 잡아두고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를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빨라요. 자 복사 붙여넣기 되어진 이 if를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수정합니다. 문제 조건을 맞게끔. P가 아니야 아닌 경우에 다시 K야. 네 요거를 K로 수정하시고요. 그러면 김해공항이라고 판정해. 김해공항. 그 외에는 해운대구로 하라. 여기 해운대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완성되어진 함수식이고요. 확인 눌러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 자동차 면도를 밑으로 쭉 끌어요. 12행까지. 그리고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 렌탈료 전체 평균을 구하는데 내림사순으로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 라운드 다운 함수와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에 13셀 선택하시고 이꼴 라운드 다운부터 ROU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더블 클릭 fx 넘버 부분에다가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해요. 에버리지 갈로 열기. 에버리지의 수직 입력제를 클릭하게 되면 네, 평균을 구할 대상 범위만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1일 렌탈료의 전체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1일 렌탈료 입력 데이터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 블록 잡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을 클릭 최종 표시 자릿수는 100원 단위까지 100은 1을 마이너스 90도로 돌리면 빼기 0개수 몇 개? 2개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게 되면 100단위까지 86,250인데 100단위까지 하면 86,200 내림 처리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확인. 예시에서 네 됐네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전월 예약 건수 합계를 구하라. 정의되려면 전월 예약을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에 14셀 선택하시고요. 네. 이 꼴 입력한 다음에 SUMIF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SUMIF 갈로 열기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fx 눌러가지고 SUMIF 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 네.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부분에다가 전월 예약이라고 네 정의된 이름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월 예약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에다가 승용차 네 차량 종류 차종의 종류 중에 승용차 입력세를 마우스로 꼭 찍는 게 빠르고요.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전월 예약 건수 전월 예약 건수는 전월 예약 건수 여기 H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 블록 잡으면 되겠고요. 네. 전월 예약 건수 이용해서 구한 값에 이게 레인지가 잘못했네요. 네. 레인지 영역이 승용차 차종 범위를 블록 잡아야 되겠다. 그죠? 네. C 요 레인지 범위를 잘못했어요. C5에서부터 C12까지 C5에서부터 C12까지 영역의 입력값이 승용차인 거
대해서 하불과할 범위는 전월 예약 건수. 그러면 26이라고 됐고요. 확인. 26인데 문제에서는요. 뒤에다가 결과값 건을 붙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수직 입력줄 끝에다가 Shift 7번 AND 상따옴표 건 상따옴이다.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6건. 다음 5번입니다. 네. SUV 차량의 개수를 구하라. 카운트 if. 제2의 13세를 선택하고요. 네, 이꼴 입력한 다음에 카운트 if COU 카운트 if 네. SUV 차량의 개수 SUV 차종 입력 범위 영역 C5에서부터 C12까지 영역. FX 눌러서 할까요? FX 눌러가지고 네.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 차종의 입력 범위 영역 C5에서부터 C12까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 자체는 SUV가 입력된 셀 마우스로 꾹 네. 확인 하게 되면 네. 3 네. SUV 차량의 개수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 14세를 선택하시고 네. V룩업이라고 고정이에요. 이꼴 VL V룩업 더블 클릭 FX 클릭 룩업 언더바 밸류 부분은 H14세를 선택한 H14세를 마우스로 꾹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H14에 입력되어진 값이 신용 K5가 입력된 셀 D5에서부터 끝셀은 H12로 고정화시켜주면 돼요. 끝셀은 H12 그 다음에 참조하는 범위 영역 내에 차량 D5에서부터 H12 영역에 H14를 선택한 차량에 대해서 뭘 구하라? 1일 렌탈료가 요 그 참조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이냐고요. 첫 번째 열이 차량, 두 번째가 연식, 세 번째에 1일 렌탈료가 있어요. 그래서 참조 열 순번은 3. 그 다음에 조건 찾을 방식은 정확히 일치밖에 안 물어져요. 네, 문자나 코드 찾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0 입력하시면 돼요. 0. 그러면 폴스로 인식되어집니다. 정확히 일치로. 이렇게 됐죠? 네. 자, 완성된 수식이고요.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까지 끝났고요. 다음 7번으로 넘어가서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 유형인데, 수식을 이용하여 전월 예약 건수가 10 이상이면 행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사항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입력 데이터를 범위 지정할 때 표머리걸 선택하면 안 돼요. B5에서부터 약간 줄일게요. B5에서부터 제2의 12까지 이 범위 선택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B5에서부터 제12까지만 블록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글 제외하고요. B5부터 제12까지. 그리고 홈 탭의 스타일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밑에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하고요.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의 규칙 이용 선택 목록 중에 수식을 사용할 서식에 대한 셀 결정 선택하고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 수식은 이꼴 입력합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 전월 예약 건수 5행에 입력된 데이터의 전월 예약 건수 입력 셀 마우스로 꾹 찍으면 $H $5라고 절대 참조로 입력되어지는데 H5셀만 따져요. 6, 7, 8, 9 밑에 행들도 체킹이 되려면 이 5 앞에 달러를 없애줘요. $H $5 앞에 달러를 지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0 이상이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 이렇게 해서 완성된 수식은 이꼴 $H5가 크거나 같다 10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서식 버튼 누른다 글꼴에서요 네. 글꼴 스타일 굵게 하시고 색 종류를 표준색 끝에 세 번째 파랑 확인 최종 확인 이렇게 해서 네. 전월 예약 건수가 10 이상 2개 만족합니다. 네. 신형 소나타하고 SM-QM6 자 이렇게 해서 1작업 끝났어요. 1작업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작업 목표 찾기 및 필터 문제 유형인데요. 네. 2023년에는 홀수 짝수로 해서 이 2작업 문제 유형 목표 찾기 및 필터와 고급 필터와 표소식 번갈아가면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3작업 정렬 필터 정렬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그래서 제가 지난 6월달 문제풀이 하면서 5월달도 이 목표 찾기가 필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 기출문제 3제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달하고 6월달 문제가 같았어요. 결과적으로는 5, 6, 7월달이 모두 다 고급 필터와 표 소식이 나왔어요. 그럼 8월달 준비하시는 분들은 3번 연속 정기검정이 이 3작업이 정렬 부분 나왔기 때문에 8월달 시험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1작업 시트에 2작업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2작업 시트에 B2에 모두 붙여넣기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합니다. 됐고요. 너비가 좁아서 잘 보이지 않는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내용이 잘 보이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목표 찾기 B11에서부터 G11 B11에서부터 G11 영역 병합해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그리고 내용 입력해 승용차 1일 렌탈료 평균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H11셀 승용차 1일 렌탈료 평균을 구하는데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으로 dAverage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equal DAV 하면 추천 함수는 dAverage만 떠요. 더블 클릭 그리고 fx 눌러가지고 fx 눌러가지고 dAverage의 함수 인수 대화성자가 실행이 되면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클릭한 다음 복사 붙여넣기 한 범위 영역 B2부터 H10까지 영역 블록 잡으시고요. 그리고 계산 필드는 문제에서 승용차의 1일 렌탈료 평균을 구하라. 1일 렌탈료 여기 1일 렌탈료 필드 입력 셀 F2셀을 클릭하시고요. 1일 렌탈료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 자체는 조건은 승용차인데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해 승용차는 차종이에요. 차종 바로 밑에 승용차 입력되어 있어요. C2부터 C3까지 이렇게 블록 잡으시면 차종이 승용차인 1일 렌탈료 평균 66,666.66667 구해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고 테두리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B11에서부터 J11까지 블록 지정하시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보 조건으로서 승용차 1일 렌탈료 평균이 현재 66,666.66667인데 67,000이 되면 신형 K5의 1일 렌탈료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목표 찾기로 구하라. H11셀 선택하시고 홈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서 목표가 찾기를 선택합니다. 목표 찾기 선택 목표 찾기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선택 셀 H11셀 자동으로 입력되어졌고요. 찾는 값은 문제 조건에 명시되어져 있는 이 값을 입력하는데 숫자값만 입력하세요. 숫자값만 67000 이렇게 심표 입력하지 마시고 값을 바꿀 셀은 문제에서 신형 K5의 1일 렌탈료 셀은 F3셀입니다. 마우스로 F3셀 클릭 하시면 값이 평균값이 더 증가해야 되니까 67,000 그러면 이 값이 50,000원에서 더 증가하겠죠. 51,000으로 51,000으로 증가한다. 확인 최종 클릭. 이렇게 해서 1번 목표 찾기 계산 풀이 끝났고 다음 고급 필터. 자, 고급 필터는 문제에 꼭 조건이 두 개 나와요. 차종이 승합차가 아니다라는 조건과 1 렌탈료가 8만 이상 이 두 개의 조건. 기준이 차종과 1 렌탈료 5일 이상 이 조건 기준인데 조건 범위는 B14 이 차종과 1 렌탈료 5일 이상을 복사해서 B14셀에 붙여넣기 하세요. 차종 선택하여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은 컨트롤 키 누르고 1 렌탈료 복사합니다. 그리고 B14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고요. 또는 마우스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모두 붙여넣기. 차종 바로 밑에다가 승합차가 아니다라는 비교 연산제는 같지 않다. 꺽쇠 마주보기예요. 꺽쇠 마주보기. 뭐야? 승합차가 아니다. 1렌탈료가 8만 이상. 연결고리는요. 아니면서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이면 같은 행에다가
1렌탈료에 대한 조건은 승합차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입력된 행과 같은 행에다가 8만 이상 크거나 같다 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입력하시면 조건 범위 지정이 끝났어요. 차종이 승합차가 아니면서 1렌탈료 5일 이상이 8만 이상. 자료에 대해서 4가지 필드, 관리번호, 차량 1일 렌탈료, 전월 예약 건수, 이 4개 관리번호 그리고 차량 1일 렌탈료 그리고 전월 예약 건수, 요 4개를 떨어져 있는 셀들 선택은 첫 번째 셀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차량 1일 렌탈료 전월 예약 건수 복사합니다. 그리고 B18셀 B에 18셀 붙여넣기 하시고 너비 좋으면 너비 넓혀주시면 되겠고, 네. 자,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필터. 이 케이스는 11행이 추가된 행위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B2에서부터 H10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 데이터 탭의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하시고요.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로 선택을 꼭 바꾸시고 그래야 복사 위치 지정이 돼요. 그리고 조건 범위 입력란 클릭한 다음 B14에서부터 C15까지를 블록 지정하시고 복사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B18에서부터 E18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렀을 때 조건 만족하는 승합차가 아니면서 8만 이상은 3개 차량이 조건 만족해서 추출되어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작업 끝났습니다. 이 작업, 네, 목표와 체크와 고급 필터 100점 80점 차지합니다. 네.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작업 정렬 부분한 문제.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정렬 복사해서 3작업 B2에 모두 붙여넣기.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아까 2작업에서 복사했던 범위와 같아요. 선택되셨으면 복사하시고 3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열 너비가 좁아서 잘 보이지 않는 열, DE 경계선 더블 클릭, FG 경계선 더블 클릭, HI 경계선 더블 클릭. 내용 잘 보이도록 하고요. 자, 세부 조건 첫 번째.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하고 차량의 개수와 1일 렌탈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형태의 정렬 기준 차종, 승합, 승용, SUV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수기 영항공 오름차순. 이 케이스에는 네,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네요. 차종을 선택하시고 희역기역 눌러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 희역기역 이렇게 누르면 승합차, 승용차, SUV 됐죠? 네, 요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눌러요. 그리고 부분합 대하상자 그룹할 항목은 반드시 정렬했던 기준 차종으로 네, 바꿔줘야 돼요. 차종.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문제 조건 봐야 돼요. 꼭 첫 번째 개수입니다. 차량의 개수. 그래서 사용함수 개수, 차량의 개수, 차량 선택, 기존 선택된 다른 거는 해제하고 차량의 개수, 차종별 차량의 개수 확인 클릭. 첫 번째 부분합 구해졌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 누르고 두 번째 부분합은 차종별 1일 렌탈료의 평균이니까 사용함수를 평균으로 바꾸고요. 부분합 계산 항목은 1일 렌탈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크를 없애야 돼요.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됐고요. 네, 너비가 좁으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넓혀주고요. 그 다음 윤곽 지워 반드시 요구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윤곽을 지워라. 네, 윤곽 그룹 해제의 펼치 버튼 누른 다음 윤곽 지우기 선택합니다. 윤곽 지우기 됐죠? 네,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자, 3작업 정렬 부분합 80점 몇 점입니다. 다음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작업 그래프 작업. 차트 종류 묶어 내려막 대형 메이트로 내려가서 출력 형태의 X축 그리고 범례를 참조해서 1작업 시트에 이 데이터 선택을 합니다. 차트 작성 데이터. 자,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축을 살펴보게 되면 네, 첫 번째 신형 K5 여기 차량이 있네요. 그리고 소렌토, 신형 소나타, 카니발 빠지고요. 네, SM-QM6, 산타페, 스타리아 빠지고요. 그랜저. 요렇게 네, 2개 빠지는 게 꼭 8개 데이터 중에 6개만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개 빠지는 걸
찾은 겁니다. 네. 자, 오류를 방지하는 차트 데이터 선택 규칙 3가지. 사용 데이터에 표 머리글을 만들 포함시켜라. 표 머리글을 포함시켜라. 네. 선택이. 그러면 차량도 같이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를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 그러니까 네. 첫 번째 꾸러미는 차량부터 신용 소나타 연속 범위 한 꾸러미. 첫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행 단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범내 참조해야 되죠. 범내. 두 번째 꾸러미가 그러면 1 렌탈료 5일 이상 여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월 예약 건수 여기 있네요. 네, 연속 범위 한 꾸러미를 묶어.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요 건너뛰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랜저 다섯 번째, 그랜저의 1 렌탈료와 네, 전월 예약 건수 6개 꾸러미 나옵니다. 첫 번째 꾸러미 선택은 그냥 선택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선택은 왼손으로 컨트롤키 누른 채 나머지 5개 영역 파악했던 거 컨트롤키 누르고 1 렌탈료 5일 이상과 전월 예약 건수 네. 카니발 건너뛰고 QM과 산타피까지 그리고 그 관련 행단위 선택 그랜저 선택 그랜저의 1 렌탈료와 전월 예약 건수 이렇게 6개 꾸러미가 제대로 선택이 되면 네. F11번 기능키 누르세요. 이렇게 아예 공식으로 그냥 익히세요. F11번 기능키 누르시면은 차트 시트가 삽입되어집니다. 삽입된 차트 시트를 프리뷰 절차가 공식화하세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4작업으로 수정하시고 문제 조건에 보면은 주의사항이 시트의 순서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제4작업을 제3작업 뒤로 끌어서 옮겨요. 됐죠? 그 다음 문제풀이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까지 끝났고 네 번째 차트 디자인 도구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네 차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3 스타일 꼭 이렇게 요거 조금 불변입니다. 빠른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의 첫 번째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빠른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차트 스타일 첫 번째 거 다음 차트 영역에 대해서 네,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요거 조건 고정이에요. 굴림의 11 굴림의 11로 수정합니다. 요거 간혹 놓치세요. 안 놓치셔야 돼요. 네. 굴림의 11 그 다음에 체육요가 질감의 파랑 박엽지는 차트 영역 차트 제목 옆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서 차트 영역이라고 사각형 풍선거리 뜨는 위치에서 더블 클릭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에서 채우기 펼치고요. 질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의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요구 조건 파랑 박엽지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 파랑 박엽지 클릭 됐고요. 그림 채우기 흰색깔 XY축이 만나는 영역이 그림 영역 클릭했을 때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바뀌어야 돼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 1은 네, 색 펼침 버튼 테마색이 첫 번째 거가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 1입니다. 선택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불변이에요. 출력 형태를 보고 먼저 차트 제목의 내용부터 수정하세요. 차트 제목의 내용을 네, 출력 형태의 승용차와 SUV 대여 현황 분석이라고 내용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 차트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꾹 누른 다음 문제 조건에 맞게끔 네, 글꼴 설정합니다. 차트 제목의 글꼴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색채 굴림 굵게 눌러주세요. 가진하게 크기 20 수정합니다. 채우기 흰색 배경 1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 네 흰색 배경 1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채우기 접고요. 테두리 펼치고요. 네 실선 색 검정으로 하세요. 테마색 두 번째 거 됐고 그 다음 서식에서 전월 예약 건수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전형 보조 추정하라. 네, 막대 그래프의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에 전월 예약 건수 차트 종류를 꺾어 전형의 네 번째 거 표시기능 꺾어 전형 그리고 보조 체크 확인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 계열은 표식은 꺾은선형에 대한 요 점이 표식이에요. 꺾은선형을 선택하시고 반드시. 그리고 네, 해당 깡통에 보면 표식이라고. 꺾은선형을 선택해야지만 이 표식이 보입니다. 막대 그래프 선택하면 안 보여요. 근데 꺾은선형을 선택하면 보여요.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모양 문제에서 요구 조건 마름모, 크기 10 이렇게 수정합니다. 엔터키. 레이블 값 표시하라. 출력 형태를 봐야 돼요. 출력 형태 보니까 75,000원이라고 네. 해당 1렌탈료 5일 이상 만 75,000원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막대 그래프. 네. 막대 그래프 소렌토 거? 네. 소렌토 거 막대 그래프를 선택해요. 그럼 다른 막대로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해요. 그리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를 선택을 하고 75,000원이 표시가 안 됐네요. 네, 여기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작업에 네, 지금 1렌탈료 제가 지금 이걸 잘못했나봐요. 한번 볼게요. 문제 출력 형태. 네. 나중에 이게 잘못 작업한 게 확인이 되면 나중에라도 수정하시면 돼요. 어떤 게 잘못됐냐면은 네. F5에서부터 G12 F5에서부터 G12 영역 F5만 제가 F5부터 F12만 제가 네. 그 뒤에 이거 표시했는데 F5에서부터 G12네요. 네. 그러면 네. F5는 됐고 G5에서부터 G12를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뒤부터 네,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형식 네 번째 거 샵 심표 샵0 끝에다가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열만 셀 서식 설정하는 걸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 케이스는 좀 특이 케이스인데 두 개의 열에 대해서 네, 됐으니까 여기서 원 추가시키면 여기 자동으로 추가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추가되어집니다. 여기도 자동으로 추가됐죠. 네, 그래서 늦게 혹시 잘못된 부분이 파악됐다면 여기 수정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네, 혼돈으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 유형 자체가 반드시 이거는 하나의 열에 대해서만 셀 이름 셀 서식 적용할 거야 이렇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풀이해드렸는데, 자, 그 다음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하라 이렇게 있어요. 네, 요 수평 세로값치 두 눈검선 선택 깡통 네, 선 실선으로 하시고 그리고 대시 종류 파선으로 하시면 돼요. 네 번째 거 꼭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출력 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세로값측 선택하시고요. 축선부터 먼저 실선으로 할게요. 세로값측 선택 선을 실선으로 가로 항목축 선택 선을 실선으로 보조 세로값측 선택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해야 될 게 있는지 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값측 수정사항 있네요. 네, 주 단위가 0원에서 3만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값은 수정사항이 네, 없고, 자, 세로값측 선택한 다음에 주 단위 3만 단위로 축서식의 그래프 아이콘 축 옵션에서 단위 주를 3만으로 3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에 하이펀 246 이게 오히려 수정사항 없네요. 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조건에서 나머지 알아서 하라라는 부분인데 막대 그래프의 너비값 여기서 그냥 수정할게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간격 너비를 219를 80으로 수정하세요. 80으로 간격 너비를 80으로 수정 이렇게 하시면 문제 출력 형태와 같은 너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구 조건으로서는 8번째 계열
법내 이름, 법내명 네, 수정하라라는 조건으로 고정화돼 있어요. 법내명 변경. 출력 형태를 보면 법내 이름이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네,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1렌탈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해서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실행되면 법내 계열에서 1렌탈료 5일 이상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른 다음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네, 이대로 입력합니다. 이대로 직접 입력합니다. 이 내용을 수정합니다. 1. 렌탈료 갈로 5일 이상 갈로 닫기 이렇게 직접 수정하시고 확인 됐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도형요. 도형. 자, 모서리 어둥은 사각형 설명선을 사용을 해서 20년씩 요렇게 네, 하게끔 돼 있어요. 자, 삽입 탭이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네,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 등은 사각 설명선 문제지 출력 형태 눈대중으로 가늠하세요. 여기 위치에 네, 이렇게 너비값 눈대중 가늠하시고 내용 입력할게요. 2020년식 이렇게 입력했고 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차트 영역 다섯 번째 영역 서식에 대한 조건에서 보면 그 차트 영역은 글꼴 꼭 굴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굴림으로 수정하시고요. 굴림으로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네. 글자 색깔 글꼴 색깔 검정으로 하시고 체육 색깔 인 색깔 그리고 수평 수직 가운데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 요 노란 동그라미 노란색 점 요렇게 네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완성을 했어요. 자 2023년 7월달에 진행되어졌던 A형 기출문제 풀이 네, 완성했고요. 네.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고요. 네, A 등급으로 꼭 합격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